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21세기에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고, 그리고 거기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세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포메이션 에이지, 즉 정보 사회에서 컨셉츄얼 에이지, 어, 개념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보를 인포메이션 에이지에서는 정보를 찾는 게 중요했는데 컨셉츄얼 에이지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게 중요해집니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 컨셉트가 부가가치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거기에 있던 중간 단계의 중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컨셉이 돈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만들어져야 되고 상품이 그 다음에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거는 최근에 굉장히 사람이 인벌브 안 해도 되게 됐죠. 왜냐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동화 또 3D 프린팅 이런 걸로 해서 그 매니팩처링의 중요성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도 비슷하죠. 마케팅도 인터넷을 통해서 옛날에는 뭐 기업의 홍보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개인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개념이 돈으로 되는데 중간 단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개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인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창조력이 중요하다,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엔트로피가 인크리즈 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인크리즈라는 것은 뭐냐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입니다. 즉 옛날에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 있었는데 지금은 권력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왕이 지배했던 시대 이럴 때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즉 무질서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뭐냐면 엔트로피가 굉장히 무질서한 단계죠. 물리학적으로는 잉크가 어항에 떨어져 갖고 처음에는 이렇게 잉크 분자들이 뭉쳐 있다가 시간이 되면 잉크 분자들이 쫙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엔트로피 인크리즈라고 합니다. 근데 엔트로피 인크리즈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참여의 욕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뉴스도 뭐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건 좀 나쁜 쪽이지만 좋은 쪽으로도 굉장히 어, 원래는 그냥 개미였던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방송도 TV 방송도 생각해도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전체한테 뿌리는 그런 형태인데 점점 요즘에는 개인 TV 아프리카 같은 데서 개인 TV 같은 것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를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라이브로 보여줄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엔트로피 인크리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서 버추얼은 뭐냐면 옛날에는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즉, 뭐 애들도 요즘에 옛날에는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지만 지금은 컴퓨터 게임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 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게임 아이템을 얻으려고 사람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상이 이제는 현실까지 침해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를 훈련하는데 가상 공간에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가상이 점점 중요해져 있는 것을 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상으로 꾸미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VR이라는 것도 있고 AR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도 굉장히 빨라져갖고
아주 좋은 화질의 버추얼 화면을 잘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세기의 큰 변화로는 오픈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공짜로 백과사전을 오픈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참여의 욕망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쉐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요즘에 공유 경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차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받긴 하지만 이제는 차를 개인이 사야 될 필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비슷한 현상이죠. 에어비앤비는 집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콘셉츄얼에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해지고, 그 다음에 오픈 앤 쉐어 이런 모든 변화들이 게임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게임 형태로 즐기는 형태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1년에 일하는 시간이 2300시간 정도 돼갖고 OECD 국가에서 뭐 멕시코 다음으로 제일 일 많이 하는 국가인데, 지금 점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놀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사람들이 뭐 일자리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노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루딕 센츄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루딕 센츄리. 자, 그래서 컨셉츄얼 에이지의 다음은 루딕 에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루딕 에이지는 모든 것들이 게임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세상을 리얼 월드와 게임 월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얼 월드는 게임이 아니죠. 넌 게임이고, 그 다음에 게임 월드에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월드에서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리얼 월드에서는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고, 게임 월드에서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리얼 월드에서는 이피션시를 중요합니다. 효용성을 중요하지만 게임 월드에서는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월드에서는 사용하는 거지만 게임 월드에서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는 우리가 사용자입니다. 아니면 워커, 일하는 사람이지만 게임 월드에서는 플레이어가 됩니다. 이 중간 단계, 이 중간 경계를 호이징가라는 사람이 옛날에 매직 서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직 서클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은 뭐냐면 그 리얼 월드에 있는 것을 게임 월드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 일하는 것이 노는 것처럼 일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게임 월드 아니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장르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RPG, 롤플레잉 게임도 있고, 슈팅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듬 게임, 그다음에 파티하는 게임 있고, 소셜 미디어 게임도 있고, MMORPG도 있죠.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참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해갖고 잘 발전할 수 있는 게임 장르가 여기 빨갛게 표시된 것들입니다. MMORPG, 그다음에 슈터, 그다음에 파이팅, 싸우는 거죠. 그다음에 스포츠, 레이싱, 그다음에 리듬 게임, 이런 것들이 어떤 점이 어려웠냐면 화면이 굉장히 화려해야지 되기 때문에, 화질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 양이 전송돼야 될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들은 이 게임들의 특성을 가만 보면은 지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팅 게임은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늦으면 내가 죽게 되는 거죠. 파이팅 게임도 마찬가지죠. 내가 먼저 때려야지 되는 거고, 스포츠 게임도 굉장히 지연이 중요합니다. 지연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 시합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5명이 뭐 한 팀이 됐다 그때 패스를 하고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게임답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해 갖고 잘 해줄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21세기에서는 더 많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임이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컴퓨팅 기술도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지 되니까 컴퓨팅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VR 같은 것들이 디스플레이 기술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홀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가 하면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어, 지금 현재 무선 통신 표준이 4G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2, 3년 지나면 5G가 등장하게 됩니다. 5세대 휴대폰이 등장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기본적으로 비트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한 10Mbps 정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한 10배 커져서 1GBps, 10배가 아니네요. 100배가 커져서 1GBp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TV를 휴대폰을 통해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 화질이 한 10배는 더 좋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면적당 들어올 수 있는 단말기의 수가 많아집니다. 여기 10의 5승계 킬로미터 제곱 킬로미터에 10의 5승계의 단말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럼 10의 6승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아마 뭐 사는 건 비슷하게 살 거니까 아마 각 개인이 휴대폰 디바이스가 10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IoT랑 굉장히 관련된 얘기죠. IoT라는 것은 각각에다 센서를 달아서 거기에 전부 다 통신 기능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통신기기를 들고 다니는 게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니지만 앞으로는 내 옷도 무슨 통신기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그다음에 내 안경도 통신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계, 와치는 뭐 이미 웨어러블 기기로 많이 지금 인기가 좋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더 훨씬 이제 그런 기기들이 많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생각하면 키넥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머신들,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개발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연이 들어옵니다. 지연이 과거에 뭐 지금 4세대 휴대폰에서 10ms 정도의 지연이 있었던 거지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레이싱 게임이라든지 MMORPG라든지 파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이런 게임들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지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면 5세대 휴대폰에서는 어떤 산업들이 나타날 거냐 했을 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대부분. 근데 팩토리 자동화, 공장 자동화, 이거는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에서 독일은 이 팩토리 자동화, 동장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도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뭐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리드 형태가 돼갖고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쓰기도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돼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생산한 에너지가 필요 없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하게 하는 것이 지금 5G가 되면서 더 활성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헬스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헬스도 뭐냐면 지금 노령화 시대가 되고 있어서 고령화 시대.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고령화된 분들을 이렇게 잘 케어한다는 것, 그다음에 재활하는 것을 도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헬스랑 관련되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요즘에 이제 자율자동차죠. 그런 거랑 관련된 일들도 굉장히 발전하는 데 있어서 통신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TV 본다든지 뭐 라디오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거에서 마지막으로 콜라보러티브 게이밍, 즉 뭐 MMORPG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온라인에서 같이 플레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5G의 버티컬 인더스트리라고 이름을 합니다. 버티컬 인더스트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통신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상위에 어떤 그 응용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그 상위에 있는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버티컬 인더스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이 다른 산업들도 게임화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사람들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게임으로 세상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익숙한 것을 잘 활용해 갖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장 자동화도 마찬가지죠. 공장 자동화에서 공장을 그 오퍼레이션 하는 그런 것들을 조이스틱으로 오퍼레이션 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공군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그 비행기 전투 게임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게임에 능한 사람들이 앞으로 잘 활용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헬스, 그 고령화 사회에 그 노인들이 치매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게임을 놓고 그 노인들한테 어울리는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친 사람들을 그 재활하는 데 있어서 게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느냐? 사람 본연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 사람의 특징, 동물과 다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때 호모 뭐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호모 일렉투스? 그거는 뭐냐면 그 서서 다니는 인간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서서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호모 이코노미쿠스, 뭐 경제적인 동물,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21세기에는 호모 루덴스가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일들은 이제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봇들이 해주고, 사람들은 이제 오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웃고 사는 거죠. 그래서 웃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호모 리덴스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웃는 거 봤나요? 뭐 비슷하게 웃는 것처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웃는 걸 가장 잘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루덴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노는 것. 동물들이 노는 것보다 사람들이 아마 노는 것에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은 놀기 위해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학자 맥루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존재에서 일부분만 사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놀면서 우리는 모든 감각이 활성화되고 진짜로 인간답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시대를 한번 기대하고 기다려 봅시다.